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인데 근로자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신아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주 52시간제의 유연화입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근로시간의 그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3중 건강보호장치를 도입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 개편해서 휴식권도 폭넓게 보장합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쉰다. 얼핏 들으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한창 회자되고 있는 게 주 69시간이라는 말인데요. 개편안대로 하면 주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는 한 주간의 평일 근로가 40시간이고요.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근로시간 단위는 주 단위입니다. 개편안은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 혹은 분기 또 반기 1년으로 늘리면 기계적으로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는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다만 어떤 주에 너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주에 64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처음 나온 개정안인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 획일적인 규제다라고 해서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쉬는 시간을 주면 64시간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1시간을 쉬는 시간을 빼면 13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은 쉬게 돼 있습니다. 즉 13시간 근로시간 중에서 1시간 반은 쉬어야 되니까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주에 하루는 또 휴일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1시간 반씩 주 6일을 일한다면 11.5 곱하기 6 하면 69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 69시간 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이런 계산에 따른 겁니다. 예, 이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주 69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 입장에선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는 것, 즉 그 유연화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강제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한데요. 노조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말 그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 최대 허용 그 근로시간인 주 69시간 근로가 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근로자들의 그 논리입니다. 예, 이 근로자들의 입장은 그렇고 사측의 입장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네, 이번 개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일 텐데요.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개념 안에 본질이 호도되고 주 69시간이라는 그 단어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입니다. 그런데 주 50시간제 시행 이후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에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 연장 근로를 통해서 추가로 수입을 또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를 더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배달 라이더로 일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은 더욱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55%인 반면에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빠진 원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간, 또 근로자랑 근로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네, 근로자들의 반발에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주무부서인 그 고용노동부는 보완책 마련에 도입한 상황이고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완책 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측은 또 사측대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월 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서 6월과 7월 중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코너 이름이 라이프 앤 스톡이잖아요. 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상장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근로시간 개편은 결국 삶의 질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직 플랫폼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상장사 중에 사람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상장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과 최근 기업 동향을 한번 좀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